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오늘은 배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제 영업이익의 중요성을 설명을 드리다가 당기순이익을 같이 설명을 드렸었죠.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해보셨고, 이 부분에서 이제 그 기업이 이윤을 분배한다라는 차원에서 당연히 배당을 간략하게 짚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드린다고 하고 제가 넘어갔었죠. 네, 그래서 오늘 배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실 거고, 또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같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은 그 배당이라는 것 자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서 기업이 이윤을 배분하겠죠? 네, 이윤을 배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이라는 것은 당연히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이 일어나고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게 원칙이겠죠. 네, 이런 것을 이윤 배당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윤 배당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제 당연히 주식 회사의 또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는 당연히 주주에게 있겠죠. 네, 이런 이런 배당 투자를 진행을 한다는 것은, 즉 배당 투자라는 것은 상장 주식의 배당금 수익을 극대화할 목적이 있겠죠. 배당금 수익을 당연히 극대화시킬 목적이 있겠고, 높은 배당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배당 투자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높은 배당이 예상된다. 이 부분에서 이제 높은 배당이 예상된다. 그럼 배당 수익률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또 높은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실적에 그 기반으로 돼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제 안전한 원칙이고, 또 이제 건전한 투자에 대한 방법인데, 이렇게 높은 배당을 예상하는 그 종목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나중에요. 네, 우선은 일단 개념 정리부터 다 한번 싹 훑어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배당 수익률도 있겠고, 배당금이라는 것도 있겠죠. 네, 우선 일단 배당은 상장 기업의 결산기 말에 현재 주주에게 그 배당을 주기 때문에 배당납 현상이 그 생기기 전 일정 시간에 투자를 이루어져야 이런 배당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어요. 좀 이렇게 설명 들으면은 이해가 안 가실까봐 제가 적어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종목별로 볼 때도 그냥 일반적으로 12월 말에 결산 법인들이 있겠죠. 연간에 이제 총 결산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배당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배당 투자다. 뭐 이런 일반적인 어떤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높은 주가 상승을 예측해서 투자를 진행한다. 뭐 결국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주의를 또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9월, 10월쯤에 이 전부터도 사실 증권사 쪽에서 그 앞다투어서 이제 배당 투자를 좀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이제 배당 시즌이 돌아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9월, 10월 시즌에도.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 배당 수익을 기대하고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주식을 사서 배당 락일 전까지 매수를 한다라는 뜻은, 이게 바로 이제 배당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날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전에 매수를 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주 명부에 등재가 되겠죠. 주주 명부에 등재가 되고 주식 보유 기간이 짧아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12월에 결산 법인인 경우에 12월 결산 법인인 경우에 배당을 받고자 하신다면은 배당 기준일까지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아까 배당 락일 전에 매수를 해서 보유를 배당 기준일까지 하시면은 배당이라는 거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는 거고, 대개의 경우에 이제 12월 말일은 2016년을 또 예를 들어 볼게요. 2016년 12월 말일에 거래소가 최고 말일에, 예, 거래소가 이제 납회일로 휴장을 하죠. 매년 말일에는. 그래서 거래일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데요. 2016년의 경우에 마지막 거래일은 12월 29일이었어요. 그래서 D 플러스 그 이틀의 제도에 따라서 이게 바로 결제 제도에 따라서 12월 27일 매수분까지 12월 결산 상장 법인으로 이제 배당 수령이 가능했었거든요. 이제 12월 결산 법인인 경우에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12월 27일 매수를 했던 그 주주들까지 이제 배당 기준일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배당금 그 지급 시기는 연말 결산 후에 연초에 주주총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주총을 개최를 하고 연초에 개최를 하는데 이때 배당 금액을 정합니다. 배당 금액을 결정을 하고, 배당금은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이제 지급하도록 명시는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3에서 4월 달쯤에 배당금이 지급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해당 종목별로 만약에 투자를 하셨다면은 해당 종목 공시 내역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어떤 배당의 흐름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갑자기 6월에 배당이 됐다. 뭐 그리고 반기 배당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분기 배당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요즘에 이제 반기 배당은 더 많고 분기 배당도 많아지면서 연말에 이제 그 배당을 노리는 어떤 그 주가 상승분이 조금 그 흩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반기나 분기별로 배당을 노리고 투자를 진행하는 그런 어떤 추세가 더 강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뉴스들도 있겠고요. 네, 그런 부분들도 뭐 반기에 이제 해당하고 반기 배당을 하고 분기 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은 원래 결산기에 주는 것이거든요. 원칙이. 근데 이제 조금 더 어떤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뭐 배당을 진행한다고도 보셔도 되고요.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진행이 되겠고, 일단은 이거에 따라서 이제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도 어, 기업이 이제 이익을 발생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익을 발생시켜서 회사 내에 누적하여 온 그런 이익의 잉여금이 있는데, 이 잉여금의 일부를 이제 기업의 소유주에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네, 아까 그게 배당이라고 했고. 네, 근데 이제 이 배당금은 영업 활동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비용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으나 배당금은 비용이 아닙니다. 네, 배당금은 비용이 아니고, 배당금은 보통 현금으로 또 지급이 되지만 주식에 의한 경우도 있고, 주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어음 같은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그 지표들을 좀 살펴보면 연말에는 주로 좀 강세장이 연출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상승 국면 초기에 음, 강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이제 분석이 되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그 이론적인 설명만 들어보셨을 때는 상당히 배당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예. 배당 투자라고 해서 이제 뭐 어떤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배당을 주는 기업을 선택을 해서, 고배당인 기업이라는 것은 뭐 시중금리의 2배 정도까지도 노리는 그 원칙들이 있죠. 그러거나 일반적으로 어떤 3% 이상 배당 수익률을 주는 그런 기업들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이 이제 배당 투자라고 또 말씀드렸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또 배당 투자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실적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사례를 또 들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그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제가 더 포털 사이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인터넷을 제가 네이버 금융에 들어왔는데요. 네이버 금융에서 뭐 이 부분은 그냥 네이버에서 배당이라고 치시면요. 배당을 치시면 어떤 사전적 의미 이후에 증권 정보에서 종목명이 쭉 뜨시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배당금이라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그 옆에 배당 수익률이 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배당금 상위 종목 더 보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아까 그 이론적으로만 나와 있는 대로만 보셨을 때 배당 수익률이 SK텔레콤이 삼성전자는 1.03이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그 수익률이. 그리고 한국최석유는 4.79, SK텔레콤은 3.84, GS홈쇼핑은 3.12, 천일고속은 8.27이에요. 네, 이거 순서대로 높은 것만 지금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세일석유와 SK텔레콤, 천일고속 뭐 이런 거는 지금
투자하면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보 그 투자자 분들이라면은.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오해들과 어떤 그 시간 낭비되는 그런 부분들을 실전으로 겪어보면서 피해를 보시고 겪어야 되는 어떤 시간적인 싸움에서 미리 설명을 또 드려서 그런 피해를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짚어드리는 건데, 그러면은 뭐 여름 시즌 이후에 뭐 배당을 노리고 배당 투자를 진행한다. 그래서 SK텔레콤이 3.84 수익률을 기록하고 과거 3년간의 배당금도 계속적으로 이제 나와 있고, 배당금 그리고 배당 성향 이런 걸로 체크했을 때 SK텔레콤을 종목 투자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만약에 하셨어요. 이 부분만 보고. 그래가지고 한 7, 8, 9, 10 이 시즌에 들어간다는 거죠. 투자를 만약에 뭐 아니면 10월, 11월 이때쯤 들어가실 수도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 잘 보세요. 그러면은 SK텔레콤의 주간 차트를 보고 계시고, 현재는 여기는 이제 2017년이거든요. 2017년 한 해 동안의 주가 흐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예, 오히려 8월 이후에 SK텔레콤의 주식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여기가 9월이고 여기가 10월이거든요. 11월. 8월 이후에 큰 하락을 한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이 그 상반기부터 하반기 들어가는 모습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3월, 여기가 3월이고 여기가 이제 6월, 여기가 8월입니다. 그래도 이제 주가는 상승을 했던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던 모습 이후에 하락을 걸치고 횡보를 하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이제 당연히 실적과 좀 대비를 해보면 이렇게 우량한 종목에 누구나 이제 아시는 기업들은 사실 실적과 많이 연계돼서 주가의 패턴이 움직인다고 아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많이 사례를 설명을 또 해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똑같이 SK텔레콤의 실적을 한번 비교를 해보실게요. 그러면은 2017년에 연간 수익률을 보면은 매출액도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 당기순이익이 1조 6천억이었죠. 1조 6천 한 600억 정도 되는데 2017년에 걸치면서 2조 거의 한 6천억 가까이 됩니다. 거의 한 60% 정도가 당기순이익이 성장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ROE도 상승을 많이 했겠죠. ROE가 2016년에는 10.74를 기록하고 있다가 2017년에는 15.44를 기록하네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기업도 2016년 말부터나 2017년 초부터 수요 현상을 계속적으로 수급 현상을 체크해 보면서 투자를 진행을 해 보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 차트를 보신다면은 주가가 상승을 했던 모습을 나타내고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빠졌던 모습이 분기별로도 좀 디테일하게 좀 보실 수가 있겠죠. 2017년 초반에는 이제 순이익이 작년도 이제 3, 4분기에 3천억대에 그리고 또 4천억대의 순이익이 2017년 1분기에는 5,800억, 그리고 2분기에 6,200억, 3분기에는 7,900억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4분기부터는 조금씩 빠지거든요. 6,600억으로 다시 빠지고 2018년도에 1, 2분기도 6천억대입니다. 그래서 1, 2, 3분기 시즌에 순이익의 성장폭이 더 높았다라는 것을 예측을 당연히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ROE를 체크해 봤을 때도 1분기에 14, 2분기 15, 3분기 18을 기록하다가 4분기부터 15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하반기에 이제 좀 이렇게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네. 그리고 저희가 지수랑 또 연계해서 그 살펴보잖아요. 지수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8월달 시즌까지는 상승을 보였다가 조정을 보였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보이는데 SK텔레콤은 마지막 시즌에 하락을 보였던 모습. 그러면 사실 저희가 그 투자를 진행할 때 단순히 이제 배당을 보고 여기서 투자를 진행을 한다면요. 배당 수익률을 보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단기적인 어떤 수익을 실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요. 한마디로 이제 단타라는 거죠. 기간적으로에 대한 단타.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들은 아니다면은 사실 이런 투자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금지를 해야 됩니다. 지양을 하셔야 되고 제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승률을 계속적으로 높게 기록하시는 어떤 단기성의 투자 방법까지 이제 제가 짚어드려서 이런 투자를 금지시키는 건 사실 아니지만은 저희는 중장기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수보다 강한 업종이거나 지수와 같은 업종에서 일단은 시장에 대한 주도주를 선택을 하죠. 그러면은 이 과연 SK텔레콤의 그 업종은 상반기까지는 당연히 좀 괜찮았던 모습이 나타나겠죠? 통신업에 대한 모습이요. 그러면은 제가 업종 지표에서 통신업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2017년에 이 지수와 연동했을 때 상당히 그 한 8월 달까지는 같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조정 이후에 지수는 다시 상승을 했어요. 지수는 다시 상승을 했지만 통신 업종은 메말라 있죠. 그러면은 사실 통신업에 대해서 선택을 안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업종에서도 탈락하는 모습이 보여줬고 실적에서도 4분기 실적이 꺾이면서 다음 연도에도 반등을 못 해주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에서도 탈락해서 이 시즌에서는 주식을 오히려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저희에 대한 가치 투자와 성장주에 대한 투자 방법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또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제 비교 사례를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ETF와 연관 지어서 배당을 좀 투자를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이번 시즌에 특히 2017년 시즌에는 그런 이유가 좀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다음 시간에 연속 지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설명 드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